그냥 시작하면 되죠. 쭉쭉쭉. 네, 됐습니다. 음악을 접했던 계기가 사실 엄마가 좀 음악을 되게 좋아했고 옛날에 뭔가 포크, 뭐 팝 이쪽도 엄청 많이 들으시면서 한국 음악들도 엄청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빠 같은 경우가 좀 되게 노래를 잘하거든요. 노래방을 가면 항상 느꼈지만 오, 아빠가 노래를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길을 좀 약간 제가 받은 게 아닐까. 노래를 곧잘 하는구나 느꼈던 게 거의 한 뭐 10살쯤 가족들이랑 노래방 가서 뭐 제가 노래를 불렀는데 트로트를 불렀어요. 그때는. 예, 다들 뭐 엄청 잘한다 뭐 이렇게 해줘가지고 그때부터 약간 뭔가 노래에 좀 관심을 가졌던. 사실 그 당시에는 노래는 그냥 뭐 취미생활에 불과했고 뭐 공부를 주로 해 나가던 시점이었는데 이제 제가 중학교 1학년 딱 들어가고부터 공부를 아예 놨어요. 처음으로 이제 전교 1등을 놓쳐보고 공부를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내가 그럼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는 시점에 막연하게 그냥 노래하고 싶다. 그래서 엄마를 쫄랐죠. 보컬학원 좀 보내달라. 그래서 고등학교 딱 1학년 말 이제 거의 졸업할 때쯤 그때부터 학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경연대 이런 거 막 다 나가고 상도 좀 받으면서 그러다가 이제 JYP의 캐스팅을 받아서 또 연습생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 때까지만 해도 사실 노래에 관심이 있었지 뭐 밴드를 하겠다, 악기에 대한 욕심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다가 JYP 딱 들어와서 춤을 춰야 돼. 오, 깜짝 놀랐죠 일단. 오, 춤을? 나한테? 오케이, 해보자 해서 3년을 했지만 실패했죠. 사실 이건 거의 실패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밴드를 한번 해보자 해서 처음에는 어쿠스틱 밴드로 뭐 소규모로 이렇게 하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카혼을 치면서 제가 노래를 했었죠. 와, 밴드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악기 하나만 하는 것도 힘들었고 와, 악기랑 노래를 붙이는 거는 더더욱 힘든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근데 조금씩 이제 익숙해지면서 이거 생각보다 되겠다 라고 하는 찰나에 바뀌었죠. 악기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냥 하던 거 싹 엎어버리고 이제 멜로디 악기, 기타를 잡기 시작했는데 와, 그때도 멘붕이었어요. 사실 타악기가 조금 익숙해지는 시점이었는데 와, 바로 기타로 넘어가서 또 다시 한 번 더 연습을 해야 되는 시기를 가졌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좋아하던 장르는 뭐 발라드 그리고 R&B. 요즘 하는 장르랑은 확실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락이 일단 베이스다 보니까 좀 옛날과는 확실히 결이 많이 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나의 10대를 대표하는 곡 노력해 볼게요. 저의 삶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사랑을 되게 많이 받고 자랐어요. 뭐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그 사랑에 뭔가 내가 보답을 하고 싶었어. 그래서 늘 뭔가 노력을 해왔던 삶을 살았던 것 같아. 뭔가 눈치도 되게 많이 보기도 했었고 어떻게 하면 이들이 좋아할까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뭔가 다 잘하려고 욕심을 많이 내던 시절이었습니다. 되게 낯을 많이 가렸어요. 그게 바뀐 시점이 있는데 고2 때 제가 친친가요제라는 가요제를 나갔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내 바운더리를 벗어나 본 경험이었거든요. 늘 그냥 저는 소심하고 뭔가 낯가리고 그냥 모르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진짜 말도 못하고 그 정도로 되게 내성적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친친가요제를 딱 가서 그래, 어차피 다 모르는 사람이잖아. 나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그냥 미친 척하고 한번 인싸인 척 한번 해보자. 오케이, 한번 해보자 하고 뭔가 시도를 했는데 그때부터 뭔가 반응이 전혀 왜 니답지 않게 왜 그래가 아니고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받아들여 주니까 그때부터 이제 뭔가 조금씩 더 외향적으로 좀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가장 행복했던 기억? 노래학원 보내줬을 때? 나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 학창 시절에는. 만약 제가 중1 때 딱 그 공부를 그만뒀을 시점에 엄마가 보내줬다면 저는 그렇게까지 애달프지 않았을 거야. 되게 오랜 시간 제 마음에서 좀 키워나갔기 때문에 그걸 하는 시점에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남이 말하던 유년 시절에 저는 청개구리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제 엄마가 김치볶음밥 먹을래? 계란볶음밥 먹을래? 하면 누나가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누나가 김치볶음밥을 먹는다고 하면 전 계란볶음밥을 먹는다 해서 두 가지를 다 먹은 거죠. 그러니까 약간 탐이 많았던 것 같아. 그럴 정도로 뭔가 꾀를 많이 피웠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20대 또 데이식스가 만들어졌죠. 저는 진짜 20대를 전부 다 데이식스에게 바쳤던 것 같아요. 우리가 밴드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밴드 음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었어. 아까 얘기했듯이 뭐 보컬은 사실 그 전까지도 되게 많은 연구를 했었던 것처럼 그냥 악기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베이스 라인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런 느낌이 나는구나, 좀 더 풍성하게 들리는구나, 뭐 드럼이 약간 바뀌었네, 이런 거를 좀 세세하게 들으려고 엄청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데이식스의 락적인 요소를 보컬로서 만들어내려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네요. 청춘을 써내려 간다, 와 우리가 청춘을 대변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과분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도 청춘을 살아가고 있는 시점에 그 얘기들을 풀어낸 거긴 하지만 뭐 근데 그거를 대변한다? 라고 보기에는 세상엔 너무 많은 스토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거를 저희가 풀어내지는 못해서 비교적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뭐 그렇다고 청춘을 대변한다까지는 약간 저한테는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나의 20대 어땠을까? I don't wanna lose도 있었고 뭐 나무는 결국 겨울을 견뎌낼 거야 라는 곡도 마찬가지일 거고, 사실 서른이 저의 약간 생각들을 기반으로 뭔가 다른 스토리로 풀어낸 곡들이기 때문에 대체로 하나씩은 다 있을 것 같아요. 20대는 정말 저에게는 많은 쪽으로 변화도 가져갔고 그 변화가 시시각각 바뀌기도 했던 그런 되게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어요. 최종적으로 좀 행복에 조금 더 다가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려면 나는 부딪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 시기에는 진짜 열심히 부딪혔어요. 완전 나로도 살아봤다가 완전 내가 아닌 모습으로도 살아봤다가 뭐 누구를 따라 해보기도 했다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체로 그냥 그러면 서른뿐만이 아니고 데이식스 곡들 중에도 꽤 많은 부분들이 닮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 저답게 살았던 때가 있었고 전혀 제가 아니었던 모습으로 살았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서. 근데 좀 제 성격이 극단적이에요. 대체로 극단적이라 그러면 아예 정반대로 가보자. 모든 행동 패턴을 다 바꿔보고 생각을 다 한번 반전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싹 바꿨더니 여기서 오는 부작용도 너무 많은 거야. 물론 여기서도 건지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이 둘을 점점 이제 좀 중간을 맞추기 위해 살아왔던 시절이라 엔간한 성향은 다 있었다. 행복했던 나이, 만 나이로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꼽아보자면 뭐 데뷔를 하는 시점이었지 않았을까요? 그 이후에도 물론 행복한 날들이 많았죠. 근데 시절로 생각을 하자면 그래도 딱 그 해인 것 같아요. 2015년 뭐 적어도 희망이 진짜 한 발짝 앞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좀 희망차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가 제일 행복하지 않았나? 그리고 뭐 힘들었던 나이, 딱 활동을 중단하기 전 사실 이 3년이 정말 저에게는 되게 힘들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제가 제 자신을 괴롭히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당시에는 뭐 그거 인정하면 다 무너져 내릴 것 같으니 인정도 못 하겠고 그렇다고 이걸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겠고 막 이런 상황들의 연속이었어서 사실 이 3년은 저에게는 되게 힘든 시기였어요. 사실 팀이었죠. 뭐 크게 얘기를 하면 데이식스였어요. 데이식스의 뭐 존폐 그리고 앞으로의 나날들이 어떻게 해야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정말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 시기에는 그게 제일 저에게 고민이었고 제일 뭔가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였던 것 같아요. 그 시기를 이제 버티게 해준 거는 사실 진짜 마이데이, 그리고 멤버들, 그리고 마음이 맞는 함께하는 사람들,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그들이 없었다면 버틸 수 있었을까? 그들 덕분에 누구 덕분에 또 이렇게 버틸 수 있었어요. 20대 박성진, 누군가가 보기에는 게을러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약간 지주장만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듬직해 보이는 모습도 있었을 거고 다 맞는 얘기일 수도 있죠. 그 당시에는 뭔가 멤버들한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불안감을 같이 나누고 싶진 않았어요. 최대한 제 선에서 다 막아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 주장이 좀 강하게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겠죠. 20대는 진짜 거의 대체로 데이식스였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저는 데이식스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첫 솔로 앨범은 사실 제가 솔로를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사실. 정말 후회나 솔로를 생각할까 말까를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고민은 해야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이제 어찌됐건 솔로 앨범을 이제 시작하자라는 시점이 왔고 곡 작업을 그냥 차근차근 해나갔죠. 앨범으로 엮일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전혀 모르겠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음악 하자. 약간 그런 생각으로 이제 앨범 작업을 쭉쭉쭉 해 나갔어요. 제일 첫 곡이 I Don't Wanna Lose였는데 와, 그 곡은 가사 쓰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2달 가까이 해서 가사를 썼어요. 그 곡 외에 이제 6곡이 더 있었는데 그 6곡은 가사가 생각보다 앞에 너무 고생을 해서 그런가 금방 이렇게 싹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꾸려서 냈는데 그 당시 체크 패턴은 가이드 버전은 사실 되게 OST 같은 느낌을 좀 띠고 있었거든요. 내가 이런 곡을 했을 때 타이틀곡이 맞나? 약간 의아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곡을 듣고 원필이가 이게 타이틀곡이 맞네 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했었죠. 30까지 어떻게 보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것들 그리고 제 생각들 이런 것들을 가사말들에 녹여냈던 것 같아요. 뭔가 최대한 나의 생각들 그리고 이 생각들로 이제 듣는 분들이 이 시기를 좀 잘 넘길 수 있게 아니면 그냥 진짜 딱 들으면서 뭔가 우리 추억을 또 회상할 수 있을 법한 뭔가 그런 얘기들을 좀 되게 많이 녹였던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I don't wanna lose 첫 곡이어서 그런가 제가 대작을 만들고 싶어하는 욕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당시 또 멀티버스가 유행을 해가지고 이 얘기와 이 얘기와 이 얘기를 좀 같이 절묘하게 좀 잘 섞어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욕심을 딱 가졌어. 근데 와, 진짜 하나의 결로만 잡고 가도 그거 완성하기 쉽지 않아요. 와, 그 욕심들을 내려놓는데 진짜 2달의 시간이 걸려서 그 곡은 좀 많이 공을 들였던 것 같아요. 가사에서. 멜로디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나오는 대로 했고 사실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는 사실 저는 You Wake Me Up인 것 같아요. 나를 이제 기다려준 분들 뿐만 아니고 모두에게 좀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근데 그걸 또 너무 뭔가 너네만 생각해서 이제 쓰기에는 곡이 너무 그쪽으로 갈 것 같아서 조금 변형을 줬지만 어찌됐건 너네한테 하는 얘기인 건 알잖아. 와, 근데 30대를 제가 살아온 지 이제 겨우 한 2년 가까이 됐나요? 대표하는 곡? 와. 근데 30을 겪었던 그 시기의 감정과도 지금의 생각들은 또 많이 달라요. 그나마 공통점은 유행 미업, Wednesday night. 나무는 결국 겨울을 견뎌낼 거야. 이거는 그래도 좀 비슷한 것 같네요. 어릴 때부터 주구장창 들어왔던 얘기. 30부터 인생은 시작이다. 약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30이 되면 삶이 좋아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뭔가 그 사이 시간들을 되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30쯤부터 뭐 여유가 생기고 뭐 이렇게 할 거면 그래 어차피 힘들 때 그냥 다 한번 힘들어 보자 하고 진짜 많은 경험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9에서 딱 30이 넘어가는 시점에 제가 군대에 있었는데 06시에 기상을 했어요. 딱 기상을 하고 점호를 하러 가는데 뭔가 이상하게 몸이 되게 가볍고 홀가분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 기분 탓인가 싶은데 어찌됐건 기분 탓도 내 감상이잖아. 뭐 그래서 그냥 딱 30에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30대에 저는 똑같을 것 같아요. 수없이 도전할 거고 수없이 뭔가 상처를 받을 거고 하지만 수없이 성장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32에 저는 20대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없었어. 활동 중단하기 전까지의 저의 삶에는 제가 없었어요. 별로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았어. 근데 그때 이후로 제가 저를 챙기는 법을 조금씩 하나씩 배워가면서 그것도 진짜 약간 연구하듯이 배웠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쌓았던 뭐 노하우들을 지금은 좀 잘 써먹고 있는 것 같은데 밸런스를 좀 잘 잡아가는 중이다? 그만큼 또 단단해진 것도 사실이겠죠. 너무 수고했죠. 너무 수고했어요. 정말 나를 배제하면서까지도 그렇게 살아왔던 시간들이 되게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의 저가 만들어진 것도 사실이라 뭐 전혀 후회나 이런 건 없습니다. 나뿐만이 아니고 뭐 주변 모든 사람들이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수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역시도 사실 제가 30대를 별반도 안 살아봐서 전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뭐 추론을 해보자면 뭐 좀 옛날보다는 더 단단해졌다? 여유도 좀 어느 정도 생겼다? 뭐 약간 이렇게도 볼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겠죠. 결국 추론이니까. 네. 뭐 와 모르겠는데요. 음악은 대중을 어찌됐건 타겟팅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좀 될 만한 음악을 어찌됐건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음악을 하고 있을지는 그 당시 시대상이 또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아직 감을 잡지 못할 것 같아요. 성장의 결실? 내가 스탑하는 그 순간일 것 같은데? 결실이라고 한다면 그냥 이 정도만 수성하자, 딱 지키자,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이 아직까지는 저는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런 날이 오는 시점이 결국에는 그 제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경험들이 축약된 뭐 결실이 나오지 않을까요? 솔직히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앨범에도 사실 색을 다양하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물론 뭐 결은 달리 가고 싶진 않았지만 근데 뭐 장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도전한 것들도 사실 꽤 있다고 봐요. 저는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음악들도 되게 많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욕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일례로 들자면 뭐 영화 음악도 언젠가는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밴드 사운드만으로는 사실 쉽지 않겠지만 근데 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모든 걸 만들어내지는 못하겠지만 뭔가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보고 싶기는 하네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는 아마 대체로 그럴 것이고 그리고 뭐 음악적인 부분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당시 시대상이 바라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뭐 저희들의 이야기를 또 풀어 나가겠죠. 이야 기대되는 나이? 죽는 순간 내가 어떤 모습일까? 내가 얼마나 성장을 했고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고 내가 이루었던 뭐 성과는 어떤 게 있고 딱 죽는 순간이 제일 기대되는 것 같은데 별로 두렵진 않아요. 그런 얘기를 본 적이 있어요.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과 나이가 어리신 분 두 분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나이가 어리신 분이 뭔가 저 이만큼 어려요 뭔가 부럽죠 약간 이런 느낌의 얘기를 했는데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께서 나도 그런 시절을 겪었고 지금의 내가 있어 라고 하시는 걸 보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쩌면 미래를 더 기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버킷리스트 생각보다 많아요. 배우도 하고 싶고 뭐 모델도 해보고 싶고 막 정말 저는 뭐 하고 싶은 건
되게 많아요. 나중에 언젠가는 또 심리 뭐 치료사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업 같은 경우는 그렇고, 언젠가는 전 스카이다이빙을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해요. 현실적인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건 전 너무 무섭거든요. 비현실적인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건 뭔가 모르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로망이 좀 있기도 해요. 미래의 저에게 지금 이 마음 잃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혹시나 내가 뭔가 지금 이런 뭔가 성장을 하고자 하는 욕심, 뭐 일적인 욕심, 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시기가 올까봐, 예. 지금의 이 마인드를 잃지 마라고 하고 싶어요. 뭐, 뭐야? 당황스럽네. 오케이. 뭐 지나간 의미에서는 뭐 그런 것도 있죠. 이 너무 깊어지나? 오케이. 살고 싶은 이유가 될 때도 분명히 있었고, 진짜 되게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이게 어릴 때부터 많은 뭐 종류의 사랑을 받아왔었는데, 그거에 비견해도 되게 과분한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마음을 열기까지도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었는데, 그 시기에 내가 못 줬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만큼 돌려주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후회가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 앞으로도 계속 뭐 이들을 떠올리면 좀 울컥하는 경우가 또 덜어 있지 않을까. 뭐 아무튼 앞으로 또 계속 고마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정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티스트가 팬분들을 떠올릴 때 왜 눈물이 날까? 정말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어쩌면 저거까지도 뭔가 계산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이게 함께 뭐 좋은 시기를 보내는 건 어차피 뭐 같이 좋으니까 뭐 그러고 넘어갈 수 있지만, 뭐 힘든 시기를 겪었던 것들은 사랑이 없으면 저는 그거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함께 겪었기 때문에 더 이 신뢰관계가 더 쌓이고, 아무리 줘도 뭔가 모자라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고맙다. 다가올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뭐 나도 장담을 못하고 너네도 장담을 할 수 없을 거야. 근데 고마운 일들도 많을 거고, 또 뭐 재밌는 일들도 많을 거고, 뭐 기쁜 일들도 마찬가지로 많을 거고, 뭐 슬픈 일도 없었으면 하지만 분명히 있긴 있겠죠. 근데 그 모든 시간들을 우리와 함께 해주면 우리는 최대한 많이 돌려주려고 노력할게요. 뭐 그 마음만큼은 적어도 우리 멤버들 다 그 누구도 뭐 한치의 의심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예. 그게 또 약간 우리 데이식스의 또 매력이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주려고 하는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태 계속 그래 왔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아마 앞으로도 그래 주지 않을까? 뭐 나는 믿기 때문에 뭐 미리 또 감사할게. 고맙다.